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4월 6일 날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그 보고서가 이제 커먼웰스 뱅크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해요. 예, 들어가기 앞서가지고요, 호주 정치권에서는 지금 백신 문제 때문에 지금 논쟁이 지금 굉장히 가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아스트라제니카에 작년 9월 달에 한 310만 개를 백신을 요청을 합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니카에서는 120만 개로 이제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호주 정부가 50만 개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25만 개가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막히면서 수출이 이탈리아에서 중단됐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호주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스코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이걸 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백신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EU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막은 적 없다. 우리 막은 적 없고 요것만 310만 개에서 요 25만 개만 수출에 차질이 있는 거지 우린 막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호주 야당에서 노동당인 야당에서 이거 뭐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호주 정부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호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요거 괜찮다. 우리 빅토리아주에서 아스트라제니카 백신 제조하니까 아마 한 200만 개 저번 주 했으니까 한 200만 개 지금 만들어 놓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이제 알아보니까 한 100만 개에 못 미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스코모 정부의 신뢰도가 지금 백신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고 왜 그러냐면 스코모 정부가 이제 당당하게 이제 밝힌 게 있어요. 10월 달까지 전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플랜을 이제 짜놨어요. 근데 요걸 이제 못한 거죠. 그러니까 4월이 되면 400만 명이 1차 접종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고작 해야 10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죠. 한 75%가 차이나가 나는 거죠. 근데 요 상태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게 지금 10월 달이 뭐야. 그러니까 요 상태로 가면 거의 뭐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못해도 1차 접종을 마치는데 내년 중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올 크리스마스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휴가를 아무래도 내년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상태면요.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휴가를 계획하셨거나,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조금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 마치지 않고서는 이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무튼, 백신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좀 들어와가지고요. 커먼웰스 뱅크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록에 대한 거, 4월 6일 날 이제 화요일 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네요. 중앙은행이 장기적으로 파고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중앙은행에서는 얘기했죠. 2024년까지 우리 기준금리 안 올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통계를 좀 보면요. 3월 2일부터 해가지고 4월 6일까지 통계 자료인데 몇 가지 이제 좀 겹치는 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온 거는 이제 여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경제가 얼마나 좋냐 지금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좀 몇 가지 겹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GDP 성장률이 12월 달에 3.1%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에 3.4%를 기록했는데 기저효과로 해갖고 조금 내려갈 줄 알았는데 3.1%까지 또 오르는 기념을 토했다라는 거, 3%가 넘어갔다라는 거. 그게 이제
195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분기별로 이렇게 성장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오로직에서는 주택 가격이 이거는 전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3월 달에 2.8%. 요것도 마찬가지로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AI 그룹에서 PMI 지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59.9%를 기록했는데 3월 달에요. 이것도 3월 내에 기록적인 수치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PMI 지수인데요. 전에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각 이제 회사마다 그 물품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는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야,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야, 우리 회사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우리 회사도 좋을 것 같아. 이 회사는, 우리 회사는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이제 100으로 이제 100분한 이렇게 100으로 퍼센테이지로 나눠가지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0명, 100명 중에 한 60명은 회사가 좋을 거다 앞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프를 보시면 3년 내에 3년 내에 최고점을 뚫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호주 경제가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수축 국면인데 현재 가장 고점에 있다라는 거,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제 좀 보니까요. 제지하고 프린팅 하는 게 가장 높네요. 66.1%. 이쪽이 굉장히 좋나 봐요. 66.1% 가장 좋네요. 이쪽이. 그 다음이 65% 장비하고 기계 장비 이쪽이 또 좋네요. 그러니까 전번 영상에서 기계 장비 쪽이 투자가 좋았었나요? 아무튼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9.1 화학 쪽이 좋고요. 오히려 이제 그 금속 쪽이 안 좋네요.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 육박하게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보고서로 좀 돌아와 가지고요. PMI 지수가 이제 주로 이제 제조업 지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는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이 이제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제조업이 조금 소외받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도 좀 적고요. 그런데 그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조금 몇 가지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 통계 자료는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제조업 쪽에서 일하는 고용자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주요 국들을 나타냈는데 1973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들이 각 나라마다 이제 제조업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한 100명 중에는 23명 정도가 제조업 쪽에서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2016년 돼서는 한 7명에서 한 8명 정도 사이가 이제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7명에서 한 8명 정도로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각 나라별로도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100명 중에서 19명 정도는 제조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탈리아는 18명. 하다못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쪽에서 한 10명 정도는 호주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최근 자료인데요. 2021년 2월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용이 몇만 명이 되고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요. 분야별로요. 현재 호주 같은 경우는 1,3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조업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9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6.9%. 그러니까 아까 전에 2016년에
한 7.5명 정도가 일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많이 줄어가지고 7.5에서 6.9%까지 줄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현재는 제조업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섹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흔히들 이제 뉴스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떨어질 때라든지 아니면은 건설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면 이제 건설업 쪽에서 이제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좀 많이 해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호주에 이제 기여하는 게 큰데 건설업체가 고용이 이제 줄어든다. 고용이 막 몇십만 명이 줄어들 거다.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이제 보면 건설업체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1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90만 명이니까 거의 이제 차이가 한 20여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2019년대 뭐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대에 소매 판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소매 업체들이 130만 명이 근무를 하니까 이쪽을 더 많이 정부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전에는 이제 고용을 이제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부가가치 쪽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흔히들 이제 국내 총생산 뭐 GDP 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GVR은 뭐냐면 부가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데요. 이제 만두를 팔아 가지고 한 100원 정도 남아요. 하나 파는데 한 100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만두를 만들 때 밀가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게 잘 되려면 또 마케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케팅도 들어가고 이제 뭐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부추도 들어가고 간장도 뭐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청소용품도 사야 되고 뭐 만두 하나 만들려면 요런 정도 가격이 이제 들어가요. 근데 요거를 이제 빼니까 한 7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하나 파는데 100원인데 요거를 중간에 이제 소비가 70원을 한 거예요. 요걸 하나 팔았는데 그러면은 100 마이너스 70이 되니까 부가가치는 30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업이 호주 산업에 기여를 했느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조업체가 호주에서 기여하는 바가 한 5.9% 정도 된다. 그리고 흔히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이닝 쪽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광산이 큰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광산 쪽은 한 11% 정도를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체가 기여하는 거는 7.4%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제조업 쪽이 기여하는 바가 좀 적습니다만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다시 보고서로 좀 넘어와 가지고요. 이제 쭉쭉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신규 건설 승인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6% 정도가 2월 달에 이제 증가를 했는데 한 19,422채 정도가 집이 건설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20% 정도가 많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9,400채면은 이 상태로 이제 승인을 내려주게 되면 12개월 동안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뭐 한 23만 채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3만 채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뭐 2019년, 17년 그때도 한 23만 채였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상당히 많은 규모고요. 예, 다음은 이제 일자리 공석인데 13.7% 정도가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28만 8,700개의 일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고용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NZ 구인 광고가 12년 내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호주 일자리 광고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전 영상에서 한번 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신용 성장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건 뭐 거의 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288억 달러가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조금 줄어가지고 286억 달러 2월 달에 대출해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지출인데요. 그게 이제 한 0.8% 정도가 2월 달에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봤을 때도 한 9.1%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소매 판매인데요. 2월 달에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는데 여전히 한 9.1%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아직까지도 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인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11년 내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요거는 이제 후불 결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애프터페이라든지 이런 후불 결제 앱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줄이고 있다. 요거는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프터페이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이제 가입자가 엄청나게 이제 폭증을 하고 있고 뭐 그 당시에도 지금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요거를 결국은 다 먹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커먼웰스 뱅크에서 요거를 이제 신경 쓴 나머지 다른 은행들은 그렇게 크게 언론 플레이를 안 합니다만 커먼웰스 뱅크에서 굉장히 많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죠. 특히 맷코먼 같은 경우는 요거 규제해야 된다. 애프터페이 규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규제를 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에서 규제할 때 아닌데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커먼웰스 뱅크도 애프터페이처럼 따라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내기도 했죠. 아무튼 뭐 다른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뭐 대형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시대하고는 좀 바뀌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내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다음은 이제 호주 달러인데요. 전 영상하고 똑같은 레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는 77센트에서 미국 달러 대비해 갖고 77센트에서 80센트 레인지로 움직였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낮아져 가지고 75센트에서 77센트 정도 레인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호주 달러가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살짝 주춤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달러라든지 이게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성장이 나온다. 뭐 크게 성장할 거다. 미국 쪽으로 이제 자금이 조금씩 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대해서 호주 달러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통화 정책에서 중앙은행에서 긴축에 대한 얘기라든지 힌트를 줬다? 그러면은 호주 달러가 조금 더 오를 소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힌트를 안 주다 보니까 호주 달러가 살짝 낮아지는 현상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씩 낮아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미국 달러 강세도 가파르지 않고 살짝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견들이 많아갖고 그거를 만약에 대입해보면 호주 달러도 살짝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앙은행 평가인데요.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들이 쪼니까 그거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근데 중앙은행에서는 뭐 계속해서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은 긴축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똑같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없어. 이거 너무 이르다, 너네. 응?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성장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주 경제가 굉장히 회복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세 번이나 강조를 했다라는 게 호주 중앙은행 평가에서 나왔대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해도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성장이 이제 여기를 받쳐주게 되면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도 쿠션이 깔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던져놓는 것 같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요일 날 재정 안정성 리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호주 가계하고 기업하고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채권 수익률인데요. 장기적으로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이게 채권 수익률이 금리가 이렇게 거의 뭐 플랫하게 평평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4월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장기 금리들이 10년이라든지 장기 금리들이 고개를 확 올렸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하고 스프레드 차가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끌어올릴 거야라는 그 뉘앙스가 많은 거죠. 0.1%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요. 그러니까 11월 3일 날 통화정책회의에서 0.25%에서 0.1%까지 인하를 했다라는 거고요. 3월 3일 날, 작년 3월 3일 날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해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CC 같은 경우도 11월 3일 날 0.25%에서 0.1%로 고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YCC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3월 19일 날부터 해왔다라는 거죠. 호주 중앙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에 대해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앞으로 완화적인 스탠스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가 회복이 강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고요. 그 다음에 소매 지출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은행은 0.1%의 기준금리를 2024년까지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런데 항상 리스크는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죠. 최근에 이 위험이 왜곡돼 있는데 어떤 위험이냐면 경제가 굉장히 강할 거라는 거, 그리고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거, 그리고 임금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거, 이거 여러분 왜곡된 겁니다. 이 기업들, 호주 기업들이 억제가 돼 있는데 특히나 주택 시장이라든지 비용이 상승하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이런 게 지금 상당히 기업들한테 억제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압력은 특정 산업이라든지 지역에 지금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퍼지는지 아니면은 비용이 지금 압력이 증가하는지 이런 거를 가까이서 중요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대략 뭐 이렇다라는 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실망했던 게 뭐냐면 긴축을 예상했던 분들은 그래도 긴축에 대한 뭐 이렇게 좋게 나왔으니까 경제라든지 이런 게 긴축에 대한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안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웨스트팩 빌 에반스 같은 경우는 야, 경제가 아직도 힘드니까 QE를 우리는 조금 줄일 줄 알았거든. 내년에 뭐 한
500억 불 정도 줄일 줄 알았는데 요거 다시 철회 해갖고 아마 1000억 달러로 늘릴 거야.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성명서에서 보니까 QE 같은 경우는 1차 QE죠. 1차 QE는 거의 이제 끝났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2차 QE가 국채 매입을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TFF 자금 같은 경우는 2천억 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950억 불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고, 여전히 950억 불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재무제표는 증가해가지고 2,150억 불 정도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위원들은 물가가 2에서 3%그 밴드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이 높아지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목표를 도달하는 게 2024년 초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안 하니까 안심해라. 오늘 뭐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예전부터 해가지고 2006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까지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빠른 정상화 속도가 다른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부채가 여기 있을 때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거하고는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터키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든 나라입니다. 신흥국이고 힘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선진국인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상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번에 나온 IMF 경제 전망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망치가 나왔죠. 그걸 이제 보여드리면 뭐 IMF에서 나온 글로벌 재정 안정성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을 뭐 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뭐 금리 쪽만 보여드리면 쭉쭉쭉 내리면은 이거 보고서가 92페이지예요. 말이 돼요 이게? 아무튼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요 그래프입니다. 요거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보여드리면요. 이 이머징 마켓의 기준금리 중간값을 이제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그때는 이제 기준금리가 요렇게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요번에 4월 달에 전망치는 요걸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높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2022년, 2023년 이렇게 있는데 2020년 12월 달은 요렇게 가갖고 그래도 한 2023년, 2024년 요 정도에서 조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확 당겨져 가지고 요 정도 이제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을 한다 그러면 2023년 뭐 이런 이 정도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조금씩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이머징 마켓이 요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요만큼 올라가면 중진국 같은 경우는 요거에 이제 뭐 한 절반 정도 요 정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로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본다 그러면 어쨌든 미국보다는 빨라야 돼요. 미국보다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호주 중앙은행이 우리는 물가가 절대 2에서 3%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도 이 물가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보여드린 게 터키하고 브라질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라는 거. 선진국인 노르웨이도 기준금리를 하반기에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통화정책 회의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 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